나이 들면 다들 요양원 가는 거 아닐까요? 75세만 넘으면 다 똑같이 힘든 거 아닐까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이를 먹어도 어떤 분은 80이 넘어서도 혼자 집에서 행복하고 즐기면서 지내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75세부터 요양원 신세를 지십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많은 노후 전문가들이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는데요. 행복한 노후는 하늘이 정해주는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선택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몰랐지요. 75세 넘어서의 삶이 이렇게 다를 줄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두렵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게 되죠. 많은 분들이 겪는 75세 이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이것을 한다면 75세에서 85세의 나이에도 요양원 신세 지지 않고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불행한 노후를 피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만약 75세에서 85세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몸의 자립입니다. 여러분, 노후의 진짜 자유가 뭘까요? 돈 많은 거? 자식 잘 된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화장실 가고, 밥 먹고, 옷 입고, 집 밖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노후의 자유이지요. 아무리 건강해도 누군가 부축해줘야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건강이 아닙니다. 노후의 자유는 건강보다 자립에서 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자립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수면 관리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미국의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면이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독성 물질을 청소하는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게다가 수면 부족은 낙상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지요. 매일 밤 규칙적으로 7시간 정도는 주무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낮잠을 주무신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길어지면 밤잠을 못 이룰 수 있고 불면증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죠. 두 번째, 매일 30분 걷기입니다. 걷기가 뭐 그리 대단하냐 싶으시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걷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다리 근육을 유지시켜주고 무엇보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하루 30분,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습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유지와 낙상 예방입니다. 75세 넘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넘어지는 것인데요. 노년의학 전문의들도 정말 주의를 많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넘어져서 골절되면 그대로 누워 지내게 되고 그러면 온몸의 근육이 빠지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비싼 헬스장은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센터에 가도 좋고 집에서 의자 잡고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벽 짚고 팔굽혀펴기 5번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운동하면 근육은 붙습니다. 물론 더 젊은 나이인 50대, 60대부터 시작했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리고 의사보다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론 아프면 병원 가셔야 하고 1년에 한 번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당연히 받으셔야 하지요. 하지만 평소에 내 몸 상태를 체크하고
혈압 재고, 혈당 관리하고, 약 먹는 시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꼭 하셔야 합니다. 내 몸의 주인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나를 잘 챙기는 사람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75세에서 85세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하고 있어야 할 것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사실 나이 들면 외롭습니다. 배우자,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자식들은 바빠서 명절에나 얼굴 보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이 끊기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무척 두려워하십니다. 자식이 안 찾아오면 서운하고 전화가 안 오면 섭섭하지요. 하지만 혼자 있는 힘은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기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외로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외로움이 나쁜 것만일까요? 법륜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지만 곱씹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고독을 친구로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쓸쓸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지요. 젊을 땐 모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바쁜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며 창밖 보는 시간. 좋아하던 옛날 노래 들으며 추억에 잠기는 시간. 이런 것이 바로 외로움도 친구로 만들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노인들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이런 시간은 결핍이 아니라 사색의 시간이죠. 외로움은 나를 들여다볼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외로움하면 덜컥 겁을 먹곤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자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정서적 독립훈련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누가 안 찾아와도 괜찮은 마음을 갖는 것이죠. 자식이 왜 안 오지? 친구는 왜 전화가 없지? 이렇게 하나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나는 혼자서 뭐하고 즐겁게 놀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타인의 관심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둘째, 자기 표현을 하세요. 나답게 사는 법을 익히면 외로움도 즐거움이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타인의 시선 같은 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시선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오히려 내 목소리가 더 중요하죠.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세요. 요즘 어르신들 패션 보면 정말 멋지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취미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나이에 무슨 기타냐?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 이런 생각 버리세요.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죠. 말투에도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 좋습니다. 요즘은 SNS도 많은데요. 오늘 먹은 밥 사진 올리고, 산책하다 찍은 꽃 사진 올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습니다. 블로그 같은 곳에 사진이나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편지 쓰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표현해 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78세에 방송 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엔 가족들이 말렸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무슨 방송 활동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은 유명해지셔서 계속해서 섭외가 들어오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니 기분 좋다고 하셨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무슨 이야기를 전할까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셋째,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이든 그림 그리기든 영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젊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시험 보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지요.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못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지요. 70대, 80대에 들어서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생활 자립 환경을 내가 직접 꾸리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요양원에 가시는 이유가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가다 넘어질까봐 무섭고, 밤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노후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집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먼저 안전 중심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화장실에 손잡이를 다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문턱은 가능하면 없애고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바꾸세요. 밤에 화장실 갈 때를 위해서 센서 등을 복도에 달아두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것보다 손잡이 하나 다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리고 집에 계단이 있다면 양쪽에 난간을 꼭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생활 동선을 단순화하세요. 자주 쓰는 물건들은 허리 높이에 놓아야 합니다. 무거운 냄비나 그릇을 높은 곳에 두면 꺼내다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침실, 화장실, 부엌이 가까이 있도록 생활 공간을 재배치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2층에 침실이 있다면 1층으로 옮기시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계단은 나이 들수록 정말 위험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내리다 보면 언젠가 사고가 날 수 있죠. 셋째,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세요. 나는 기계 같은 거 잘 모르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말만 하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불 켜줘, 문 잠가줘, 응급전화 걸어줘. 이렇게 음성으로 명령하면 작동하는 스마트홈 기기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낯설겠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하죠. 배달 어플도 하나쯤은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밖에 나가기 힘든 날에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식들한테 부탁하지 않아도 되고 혼자서 잘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정서적 안정감 있는 인테리어를 만들어 보세요. 무엇보다 하루에 반나절 가까이 생활하는 집이 어둡고 답답하면 사람도 우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부터 활짝 여세요. 햇빛이 들어오는 집은 기운이 다릅니다. 작은 화분 하나라도 키워보세요. 물 주고 가꾸는 재미도 있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생명을 돌보는 일은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좋아하는 가족 사진이나 옛날 여행 사진을 벽에 걸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이 아늑하고 따뜻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연결된 생활권을 유지하세요. 지금 사시는 곳에서 걸어서 병원이나 약국을 가실 수 있나요? 마트는 가까이 있나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은 근처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집에서 혼자 고립되지 않으려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 합니다. 차가 없어도 자식이 안 와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부르는 진짜 자립입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것은 경제적 자립인데요. 말만 들어서는 어려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노년 전문가들이 많이들 강조하는 것은 바로 통제력입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진짜 부자이지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식이 관리하고 있어서 쓰고 싶을 때 못 쓴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반대로 연금이 적어도 고정 지출을 잘 관리하고 계획적으로 쓴다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먼저 고정 지출을 관리하세요.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공과금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보험은 없는지, 필요 없는 구독료는 나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한 달에 5만 원만 줄여도 1년이면 60만 원입니다. 작은 돈 같지만 노후에는 이런 돈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가계부를 쓰시는 것도 좋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죠. 둘째, 소액 투자에 대해서도 알아두세요.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을 따라잡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원금을 잃으면 회복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국채나 안전한 펀드 정도로 여유 자금의 일부만 운용하세요. 욕심내지 마시고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하세요. 고수익, 특별한 기회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셋째, 사기와 유혹을 조심하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은 물론 70대, 80대에도 정말 많이 당하시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입니다. 원금 보장에 매달 고수익이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전화 왔다면요.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전화해서 본인 목소리로 확인하세요. 무엇보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다면요. 끊고 여러분이 직접 은행의 공식 번호로 전화하세요. 조금 불편해도 이것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번 사기당하면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실제로 몇십억 원대의 자산을 힘들게 모으신 77세의 어르신도 사기 피해로 인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날리셨다고 하셨죠. 이런 것을 보면 괜히 남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넷째,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습관을 만드세요. 불안의 상당 부분은 모른다는 데서 옵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는지 명확히 알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매달 통장을 확인하세요. 카드 사용 내역도 체크하세요. 숫자로 명확히 보이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돈이 부족할까 하는 막연한 불안보다 이번 달은 30만 원 남았네 하는 명확한 현실이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자식한테 부담 안 주려고 미리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먼저입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자식들도 편합니다. 나중에 돈 없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이 진짜 부담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당당하게 내 노후를 지키세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어려운 것이 있죠. 75세에서 85세라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해야 할 것 다섯 번째, 정신적 준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덜면 하루가 훨씬 가벼워진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우리 모두는 늙고 결국은 죽습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살다가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공황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 유언장과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세요. 물론 아직 그런 건 이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났을 때가 적기입니다. 건강할 때 명확한 정신으로 내 뜻을 밝혀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눌 건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건지, 연명 치료는 받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두면 나중에 가족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끼리 싸우지도 않지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연습을 하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완성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젊음은 봄이고 여름이었다면 노년은 가을이고 겨울입니다. 가을의 단풍이 아름답듯 겨울의 고요함이 평화롭듯 노년에도 그 시기만의 아름다움이 있지요.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살아있는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